오늘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각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마다 기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원활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민선 7기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미래산업 유치 노력과 기업체의 산업체질 개선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 유치원 교실에 승용차가 돌진해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수업 중이던 유치원생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들면서 여수 지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합니다.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 이상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유관기관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 자치단체의 시정 방향과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양시입니다. 민선 7기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광양시 행정의 핵심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 미래 신성장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기 자동차 드론 같은 최첨단 산업을 유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포부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분야 목표는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정방위적인 미래산업 유치 노력과 정부와의 광양항 발전 연계 추진, 그리고 기업체의 산업체질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선거 기간 내건 5대 핵심 공약도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과 이순신대교 해변 공원 조성, 섬진강권역 100기를 복원하고 마리나항을 만들어 용호남 통합 상징지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 시장이 민선 6기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던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도 지역의 이슈입니다. 중앙 차원의 사학과학 개장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건의됐지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목성지구와 와우지구, 광양의암지구 개발 등 민선 6기 시작한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도 필요합니다. 민선 6기 유치된 도립미술관과 예술고의 차질 없는 준공과 목질개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민선 7기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는 양대 축으로 행정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광양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7기 광양시의 청사진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검찰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차련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상포지구 준공 인가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주 전 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업의 축소 변경은 시장의 재량범이었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와 공무원 박모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개발업체 이사 광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 주차장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 신대지구 등 관내 28곳에 공유 주차장 500여 면을 설치했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5곳을 추가 선정해 설치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자투리 땅을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활용하는 공유 주차장은 예산 절감 등 실효성이 커지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지자체도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운전기사 1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여수의 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내년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려면 40명에 가까운 기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있는 직원들마저 근무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난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산단 출퇴근 버스가 저희들하고 이제 임금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거기는 아침, 저녁 그렇게 2회 정도만 운행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 버스 운영은 업체가 맡되 운영 적자를 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한 해 소요되는 예산은 군지역은 30에서 50억 원, 시지역은 2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임금 인상 등의 변동 요인까지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관련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에 일부 지자체도 파급 효과와 소요 예산 등을 분석하는 등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내버스를 과연 이제 수익 구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시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뭐 시나 또 시의회 또 시민단체들이 한번 좀 고민해야 될 시기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방만한 경영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시내버스 노조는 상급단체와 연대해 각 지자체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포스코 ESM과 2차 전지 원료 양극재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선 7기 첫 투자 협약에 따라 포스코 ESM은 율촌 제1산단 1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5,7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4만 톤 규모의 2차 전지 원료 양극재 제조 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최근 2차 전지 수요 증가로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340여 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모두 10곳이 선정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여수시 한려동의 역전 한지붕, 한솥밥 사업 등 10건의 사업이 선정됐다며 김명록 지사의 공약인 살고 싶은 우리 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이 사업 계획을 직접 수립해 제안하고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점단위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는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변 유치원 교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난데없는 사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빨간색 승용차가 벽을 뚫고 들어가 건물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었습니다. 교실 안은 부서진 창문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전 9시 반, 교실에선 6살 어린이 19명과 교사 등 성인 3명이 미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그냥 그러니까 서 있고 그냥 울기만 해서 안아서 여기 있다 놓고 막 그랬어요. 어린이 8명이 파편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사고에 심리적인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리에 이렇게 물이 긁혔어요. 이렇게 쭉쭉. 예. 유치원을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사고는 운전자 47살 이모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인도를 넘어 건물까지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로 고정된 볼라드도 이렇게 힘없이 뽑혀져 나갔고 보시면 이렇게 교실을 보호하는 철망도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속도가 제어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운전 미숙인지 차량 결함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여수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실수나 사고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여수 지역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일제히 개장합니다. 여수시는 만성리와 방죽포 해수욕장 등 관내 8개 해수욕장을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해경, 소방서 등 관계기관은 안전요원과 구명장비를 배치하고 협력 체계를 유지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적조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조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운영되는 적조재해대책 상황실은 도해양수산과학원과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예찰반과 총괄반, 상황대책반, 지원반 등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적조특보상황관리와 방제대책 추진, 피해량 조사와 피해 복구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188억 원, 2016년에는 347억 원의 적조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습니다.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지난 3일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과 광영동 등 9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근린재생형 사업과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을 각각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또 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광영동과 태인동 등 2군데 사업이 포함되도록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합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내 경로당과 전통시장, 행사장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과 대처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가 원인인 질환으로 발열과 어지럼증, 구토, 근육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양시가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창의 공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양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등 18억 원을 투입해 중마도서관 유휴부지에 청년 창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창의 공간에는 청년 공유 공간과 청년 카페, 청년 활동지원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내 지역위원장들이 오는 18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현재 중앙당 실사 작업이 끝나면 면접을 거쳐 7월 18일 안에 인준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역 위원장 공모에는 목포시에서는 우기종 현 위원장이 단수 신청했지만 여수 등에서는 3, 4명의 지원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광양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2018년도 재난관리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재난 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활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